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도 검찰이 제대로 반발했냐며 출근길 이례적으로 20분 넘게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례적으로 20분 넘게 검찰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그냥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도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그 수사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중 2명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1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다가 생수를 요청해 마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검찰의 행태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사의를 표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맞서 더 세게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의 항소포기 반발을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정치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조작에 가까운 기소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 채 나댄다며 반발하는 검사들을 당장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모두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등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에 방어가 아닌 공세로 맞받아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목소리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검찰 수사에 부당함을 알려 야권 공세에 맞불 여론전을 펼칠다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로 웃는 건 대장동 5인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만배는 추징금을 더 토해낼 필요가 없게 돼 이 감옥 몇 년 살고 재벌되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여당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재판으로 추징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 보도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안 기자 이어갑니다.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야권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업자 돈 상당수를 추징할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돼 있을 테니까라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자들 5명을 콕 찍어 대신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임죄가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이 환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과 주장은 혹세 무민에 불과합니다.
평론가 조갑재 씨는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며 사법 리스크를 무리하게 지우려다 거대한 자충수에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안 기자 법조팀 좌영길 팀장 나왔습니다. 자, 야당은요, 이건 7,800억짜리 항소 포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수할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총 7,800억 원을 추징해야 된다 이렇게 구형을 했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받거나 사업상 특혜를 받아서 챙긴 부당이득이 7,80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항소 포기 시점에서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7,800억 원을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여당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도 저거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민사로 받아낸다는 돈 얘기는 일단 배임 혐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임 범죄로 성남시가 본 손해는 검찰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직접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받아내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으면 된다. 이 말은 일단 이론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론상으로 틀리지 않다는 건 뭔가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 같네요. 네,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그 부당하게 챙긴 부당이득을 4,895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낸 쪽이 피해 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됩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형사재판으로 피해액이 정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항소 포기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받아내기도 힘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성남시가 뭔가 한마디 했던데요. 네,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미 내고 있는데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생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을 토대로 손해액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사라져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좀 살펴보죠. 정석호 장관이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를 해왔다. 그러니까 7,800억 다 못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받아내기 어려운 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은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수가 아니라 동결 조치된 금액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가장 지분이 큰 김만배 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2천억 원 정도를 잡아놓은 건데요. 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2심에서도 뇌물 약속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이 동결 조치가 풀립니다. 김만배 씨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던데 감옥 몇 년 살면 재벌된다고요? 예. 진짜로 이게 형 살고 나오면 김만배 씨 이 돈이 수중에 남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그 점을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추징금은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뇌물 약속 혐의로 추징하라고 계산한 액수인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추징액은 이 473억 원보다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은 수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환수 가능한 돈은 473억 원이 최대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좌영길 법조팀장과 살펴봤습니다.